바닥으로 이제 떨어지고 잊혀지고 끝나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위험물건 버텨가지고 약간 이겨내는 걸 내가 보여주고 말겠다라는 약간 그런 오기가 지금 탈모 의혹이 또 강승은 형님도 조금 그 해명할 기회를 아예 드리려고 이걸 파밍을 했네. 이거 이미 잊혀진 얘긴데 이걸 파밍을 했네. 생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서 마마를 갔어. 그때 마마 동시 시청자 수가 4억 명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특별 무대로 커버 무대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4억 명 보고 있는 방송에서 환영합니다. 아유, YG 쪽에서 먼저 이메일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니까요. 진짜요? 네, 신선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애걸복걸 이메일 많이 보내는 포지션인데. 맞아요. 그렇게 되신 분들이 혹시 어느 분인지 물어봐요. 애걸복걸? 뭐 GD 형님 아직 애걸복걸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DM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복걸 하자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더라고. 보니까 여기저기. 최근에 많이 그 누르셨어요. 키코 씨가 나왔는데 네. 그분 걸 좋아요 누르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두 분이 뭐 맨날 친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친했던 사이로. 친했던 사이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형님. 네. 또 나와주세요. 어쨌든 가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위너의 네. 강승윤님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런 걸 더 느끼시냐면 제가 굳이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네. K-팝 아티스트가 컴백을 한다, 뭘 나왔다 하면은 이게 시스템이 있어. 뭔가 이 쫙 돌아야 되는 어떠한 한 바퀴가 이게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챌린지로 어떻게 계속 해가는 좀 그 숏폼도 이제 넣어서 이제 챌린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요즘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치. 거기에 이제 효과가 그 진짜 워아이니 챌린지 한번 방타이브도 이거를 이상한 챌린지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부리부리 이후에 이제 저희도 성공 공식 좀 쓰려고 해봤는데 부리부리 때 좀 됐나요? 이게 뭐 억지 챌린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억체리.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뭔가 좀 이런 유명인 분들 윤호 형님 뭐 이러신 분들이랑 워낙 와인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챌린지가 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아니 좋아요가 좀 아니 이게 많이 저도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의 어떤 팬분들과 혹은 이제 그분들께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컨텐츠를 보고 끝이라고 느껴져요. 저도 지금 제 활동에서 이제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챌린지 한번 봅시다. 어떤 챌린지? 챌린지 한번 볼까? 미 챌린지가 있어요. 제 노래가 제목이 미인데 한번 봐야 될 것 좀 같아요. 챌린지 요즘 뭐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미 챌린지. 제 알고리즘에 뜨진 않았어요. 예. 모른다니까. 소리 한번 키워. 저 이제 근데 이거 음원 걸릴 수도 있겠다. 가사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좀 찍는, 그러니까 막 춤 챌린지 이런 거는 부탁드리기가 조금 좀 그러니까 그쵸. 그냥 우리가 부담 없게끔 부탁을 드릴 수 있게 사진 챌린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저희 이렇게 회사 직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뽁짝뽁짝 만들었는데 열심히는 찍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과 찍었는데 뭐 사실 큰 뭐 반향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뭐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역시 이게 그렇다고 그래도 나는 밤타이거 정도면 되게 잘 바이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리부리는 잘 됐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후속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부리부리 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12층 나오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철면피 쓰고 많이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일리시랑도 했잖아. 심지어 원희님이랑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거는 그건 또 다른 거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왜요? 뭐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특정 행사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챌린지 철면피가 어느 정도냐면은 철철? 그 하루미 호소노 씨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 류이치 사카모토 형님이 계시는 YMO라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냥 레전드 오브 레전드예요. 설마? 네, 이분 연세가 78입니다. 설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분의 그거를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분에게 이제 리메이크를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라디오에 저희가 또 초청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근데 이분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거든요. 근데 백업만 마인드에서는 하루미 호소나 챌린지 하면 대박이겠는데.
뭐 어떤 거 부리부리 아니면 워하이니 챌린지. 워하이니 근데 이제 뭐 바로 뭐 거절당했죠 당연히. 물어보긴 했군요. 예. 근데 철면피가 이 정도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이제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저스티스님이 나와서 네. 되게 크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공경하는 그런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루이 CK도 원래 이제 스탠드업 하다가 이번에 컴백하면서 아예 그냥 책 쓰는 걸로 컴백을 했거든. 근데 그냥 팟캐스트만 쭉 돌고 딴 데 안 나가. 옛날 같았으면 뭐 어디 뭐 코난 오브라이언 나가고 심지어 근데 원래 루이 CK가 코난 오브라이언의 작가였어. 거기 팀에. 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원래 자주 나갔었는데 이제 그거 다 안 한다 하고 저스틴이 한 게 뭐 데니초 나가고 뭐 SBS 팀에 안 나오셨지만 그리고 힙플라디오 거기 나가고 좀 판도가 좀 확실히 바뀐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진짜 봐야겠다. 이 사람이 이런 야마를 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네. 이 사람에 대해 어떠한 스토리에 좀 더 이입이 되고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앨범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 회자가 그렇죠.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방식들이 특정 그 남아있는 가수들한테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아일릿 그렇죠. 해야지. 네. 챌린지 해야지.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닌 것 다 같아요.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K-팝 안에서도 굉장히 메인 어떤 시장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게 정말 팬덤이 엄청나게 대형 팬덤이라 충분하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서로 그 팬덤과 팬덤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문화적으로 저는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 정말 주고 받잖아요. 정말 응원인가요? 약간 기브 앤 테이크 같긴 한데 기브 앤 테이크가 더 커 내가 보기에는. 한 번 우리가 이거 해주면은 다음에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사실 계약서는 안 쓰고. 왜냐면은 사실은 뭐 내가 뭐 아일리시랑 찍어. 제가 원희 씨랑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회사가 있고 요분의 회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메일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 그 대기실에서 챌린지 한번 이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 철면피라고. 여기는 아직 여기는 뭔가 발품을 팔아야 됐네. 여기는 철면피 내지 프로페셔널. 왜냐면 이게 또 다민 타이거가 챌린지 찍어달라고 하면은 이 실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긴 사전에 이제 조금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음. 근데 좀 기브 앤 테이크 느낌이 뭐 있죠 사실. 그치 네, 없진 않지. 없진 않죠. 네. 근데 뭐 그래서 응원은 뭐 네. 근데 댄스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너 워낙 문화로 자리 잡아서 워하이니도 네. 그 워인이 많이 보이던데 내가 워낙 뭐 너를 그냥 아는 사이여서 많이 보인 건가? 많이 난 왜 많이 봤지? 보였어요? 네, 난왜 많이 봤지? 효과가 있네요. 난 사실 이 표정 보세요. 이게 응원의 표정입니까? 응원이라고 하기에는 오툭티? 나의 알고리즘에 침투한 거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관심 있게 항상 봤던가? 관심 없는데 그래도 뜨긴 떴다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계속 점점 전달이 되는 방식이긴 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빼놓을 수는 또 없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시를 확실히 다 줘야 된다. 맞아. 나와서 이런 리얼식 얘기를 하고 우리 승윤 캥 형님처럼 와서 좀 내 스토리텔링 좀 해야겠다. 이런 방향성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K-팝 씬에 있지만 어쨌든 그룹이 이제 연차가 좀 된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제 남돌들은 겪는 이제 군백기라는 걸 겪고 나서의 이제 새로운 이막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옛날만큼 엄청난 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꾸려 나가는 것들에는 분명한 좀 나만의 서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쨌든 그게 대중들한테 뭐 조금일지언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에 나온다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별로 그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원래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조회수가 원래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 저희 둘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기대치가 낮은 채널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번에도 프로모션하면서 많이 출연을 했지만 정작 그렇게 조회수가 이제 높지 않구나. 라는 걸 저도 숫자로 체감을 하거든요. 제가 본 콘텐츠들이나 제가 나온 것들을 뭐 모니터를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게 조금이라도 어디 한두 명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데 가서 그냥 내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게
그 한두 명에게 입에서 입으로 진짜 오히려 옛날 씻으로 그냥 진짜 구전으로 약간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또 이런 토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많진 않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팟캐스트가 생겼지만 그래서 그럼 오늘 정말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네. 진짜 좋은 그 진실된 모습 많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네임이 크신 분들이 이제 오도하다 보면은 그럼요. 이게 이제 컨펌 절차에서 많이 깎이는 것도 있고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조금 사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저희도 근데 저희도 조심하게 되고 오늘은 그러면은 좀 진짜 리얼시스로 한번 네. 그러면은 좀 공약을 한번 해주십시오. 카메라에다가 이 영상을 네. 편집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컨펌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컨펌 받나요? 매니저님 괜찮. 그러면 잠깐만 지금까지 내용 중에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이제까지는 아무거나.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말할 거 있어서 선글라스를 벗고 카메라를 보고 진정성 마이크에 있게. 가깝게 한번 해주십시오. 진정성 있게 네네. 진짜 무편집으로 오, 대신 제가 대답을 알아서 걸을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위험하다 싶으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거는 해야지. 그건 그거 시드 해야지. 그건 내가 하면 돼요. 아니 그 정도는 있어야 그거 돼요. 그 컨트롤을 내가 할 테니까 편집은 하지 않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이네. 네, 그럼 이제 뭐 YG에서 이거 편집해달라고 하면 요 영상을 잘라가지고 이메일 선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오면은 회신을 그냥 짤로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감사합니다. 점.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오케이, 정신 차려야겠네. 일단 저희가 네네, 그럼요. 수인 형님이 몇 년생이 94년생이시죠? 94년생이에요. 제가 95년생인데 이제 네. 만으로 올해 말에 30이 돼요. 이제 이제 딱 그렇죠. 만 30이 되는데 그렇죠. 고민이 많은 게 진짜 그냥 나이 이런 거에 고민도 많이 되고 저는 좀 그 탈모 이야기가 많거든요. 제 그 컨텐츠에 탈모 조주는 제 탈모 네. 이거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근데 저는 저는 홍보가 아니고 다른 용도인가요? 깔 수 있어. 난 네. 솔직히 난 탈모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는 이거는 수치 좀 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얘기할 게 있는 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머리를 네. 안 감았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머리를 감았어요. 샴푸가 너무 싫어가지고 샴푸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머리를 있죠. 아예 노프로 한 6개월을 하다가 그럴 이게 수 너무 안 돼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계란 노른자로만 머리를 감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후에 갑자기 숱이 이게 앞머리 넘기는데 뭔가 이게 좀 휑한 거야. 내가 느껴지더라고. 네, 그래갖고 아찔하겠네. 그래갖고 내가 이건 좆됐다 싶어갖고 올해 1월 1일부터 내가 샴푸를 다시 쓰기를 시작을 했어. 근데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댓글에서 억가를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보통 오일을 발라. 그러니까 오일을 바르니까 머리가 떡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앞머리가 그죠, 좀 그죠. 떡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머리가 좀 휑한 것처럼 보여. 근데 오늘 내가 이 오일 안 발랐어요. 숱 좀 많은데요? 숱이 많아요. 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탈모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이마가 넓었어 나는. 원래 이마가 넓었어. 원래 이마가 넓은 사람. 그러니까 이 파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 할 얘기가 많아. 네. 왜냐면 제가 그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이때 이마가 원래 넓어. 원래 넓어. 원래 M자야. 맞네. 원래 M자야. 근데 이 그 탈모 의혹이 또 강승윤 형님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해명할 기회를 아예 드리려고. 이걸 파밍을 했네. 이거 이미 잊혀진 얘긴데 이걸 파밍을 했네. 파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위에 올려주시면은 근데 이게 뭐 저희가 한 얘기는 아니고 같은 팀에 이제 김진우 형님께서 강승윤 머리숱 적어 헤어피스 붙인다라는 좀 안타까운 사실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수치 적어서 그런 건 아시겠지만 수치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댄스 가수니까 네네네. 춤을 추다 보면 스타일링이 많이 이렇게 휙휙휙 하면 머리가 이제 막 날리고 막 그래요. 심지어 막 뭐 근데 이제 발랐는데 이마가 진짜 태생적으로 넓은 사람들은 알겠죠. 몇 명 있어요. 저기 갑자기 소환해서 죄송한데 이제 뭐 그 기석이 형 저기 쌈디 형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냥 이렇게 조금 이마가 넓게 타고나신 분들은 원래 조금 체형이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가 조금 있으면 조금 이렇게 가리는 세팅 앞머리를 가리는 세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마가 나랑 비슷하시네. 근데 제가 이제 탈색 머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탈색을 하면서 이제 머리가 끊겨요. 잘린다 이게. 이게 완전히 타서.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난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데. 근데 너는 짧잖아 항상. 사피엔스 머리처럼 네. 이 정도 길이로 끊겨. 아. 앞머리가 이만큼 길어놨는데 이게 점점 끊겨가지고 이런 머리가 돼요. 그럼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안 예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피스를 다는 거죠. 근데 뭐 클리닉 이런 데를 가보신 적은 있나요? 있죠. 아. 저 그거 약 먹어요. 그 뭐지? 탈모 약을 로게인? 먹어요. 로게인? 아닌데 그거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은 사실 프로페셔- 탈모긴 한 거네요. 아니요. 방지약이죠. 그거는 원래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할 게 있는 게 진짜 프로페시아. 프로페셔널 왜 페이퍼. 눈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억지로 우리가 되게 디펜시브 한다는 그런 프레이밍을 제가 해. 지금 정확히 그 프레임으로 좀 가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와, 진짜 자기가 아무런 일 없다고 지금 그치. 그렇게 하는 건데. 정확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나는 어디 가서 이제 나도 이거 막 신윤석 감독님도 그렇고 뭐 가면 다뭐 한번 까보라 해뭐 탈모 온 사람들이 그럼 해보면은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니 저는요 원래 이마가 넓었고요. 원래 M자예요.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개 없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게 거기서 그럼 이 새끼 그래 너 맘대로 해라 이게 나와. 내가 얘기 꺼내서 미안해. 그래 너 맘대로 살아 이게 돼. 그럼 나는 또 할 말이 개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나 아니라니까. 지금 강승윤 형님도 뭐 댄스부터 탈색부터 그러니까 핑계가 많이 나오네. 핑계가 지금. 네,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를 먹고 있고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클리닉 가서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일단 탈모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예 받고 하지만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이마도 넓은데 그러니까 모발이 조금 얇은 편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늘어질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셔라 이러면서 약을 드셔보는 게 어떠세요? 요 사진 절대 한건 아니야. 딱 지금 이 모습이야.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병원 가서 진단서 떼서 보여줘야 이걸 그만 파행할 건가? 탈모는 제가 아닌데 뭐 머리가 얇아지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근데 머릿결이 저도 얇아요. 그래서 뭐 이게 관리하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좋은 거죠. 맞아. 그리고 이건 따로 제가 인포 드릴게요. 네. 근데 혹시나 까지면은 그 경남 그 창원 쪽에 그 한의원이 있는데 이게 그냥 휑한 사람도 머리가 그냥 풀로 나게 하는 그 약을 지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풀로 난다. 그냥 아예 아니 이것도 한의학으로 그건- 푼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이게 모낭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아니 힘이 없어서 모발이 뚫고 나오지 못하고 안에 있다가 그 약을 먹고 이게 힘이 좋아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효과는 있는데 진짜 없는 사람이 풀로 나게 하는 건 그거는 없다. 그치.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아예 앞라인이 그냥 까졌어. 나 이거 어디 발 정보야 이거? 아니 그 참빛 의원인가라고 한번 찾아볼래? 나 이거는 고급 정보인데 내가 그냥 풀게. 그래 풀어줘. 여기가 어디라고요? 창원인가? 참빛 의원이라고 합니다. 참빛 의원 맞을 거야. 한번 여기 웹사이트 한번 가. 여기가 탈모 클리닉인데 한의원인데 그리고 여기가 나도 가보진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가봤는데 그냥 개 조그만한 그냥 어디 시골 그냥 한의원인 거야. 근데 여기가 5시부터 오픈런이 있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 너무 효과가 좋은데 여기가 이제 사람 한 분밖에 없으니까 무슨 그냥 80대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이 수준인가 봐. 근데 이제 초진을 처음으로 보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에 그 5시만 초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5시부터 줄을 서는 새벽 5시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뭐 저도 혹시나 이제 저는 디피니티브리 내가 탈모가 아니라고 아직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클리닉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진단을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네,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이러고 있는데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마가 M자면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 이렇게 배반이? 여기서 선을 그은 저는 M자는 아니에요? M자는 아니다. 아예 M자가 아니거든요. M자조차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그 벌지가 아예 요 없다. 라인도 없어. 그냥 아예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없을 내가 평생을 이마 숨기면서 살아서 라인을. 근데 진짜 이마짜리 없다. 없어. 절대. 저거 비대칭 저거. 이마짜리 저거는 그냥 진짜 젊었을 없어요. 어렸을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긴 저거는 하니까. 아니지. 저건 아니다. 옛날 그 모습이네. 내가 기억하던 예, 아무튼 근데 저희도 이제 30 되니까 저도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막 그 로망이 있어요. 약간 머리 딱 해가지고 그냥 막 땀 나든 뭐 하든 그냥 싹 쓸어 넘기는 거. 근데 난 그게 평생 못 했거든요. 그 이마 그 벗겨진 게 너무
안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이마 넓은 모양이 안 이쁘다. 벗겨졌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2대 1이에요. 2대 1이에요. 벗겨지지 않았고 원래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모양이 안 이뻐서 한 번도 안 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까기 위해서 심을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뭐 방송이든 어디든 뭐 제가 갑자기 막 올린 머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막 착 한다면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라고. 미리 깔게요. 미리 깔게요. 알겠습니다. 미리 공개를 알겠습니다. 키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 근데 지금 템포 좋네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낯이 좀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 사실. 그쵸, 이게 그쵸. 진짜 리얼입니다. 야, 근데 그 슈스케 때 그 모습 보니까 뭔가 조금 옛날 생각이 애틋하네요. 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슈스케가 몇 년도였죠? 그때 나오신 게? 2010년이었나? 10년일 거예요. 아마. 2010년. 네. 그때 슈스케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 그치. 그때는 진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쇼미 고등 래퍼급이 아니야. 이 정도의 그게 그리고 처음이었잖아. 우리 그죠. 세대에 뭔가 그치. K-팝 스타도 전이었고 슈스케가 맞아요, 1등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슈스케 1, 2는 진짜 내가 아직도 너무 기억나. 근데 저는 뭔가 조금 놀라웠던 게 그 16세에 나오셨잖아요. 몇 살 때? 만으로 아마 했으면 고1 정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선을 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본능적으로 부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제가 또 학교를 빨리 가서 빠른 구사여가지고 중학생 뭐 중고등학생 나이 때. 그죠? 그 나이 때죠. 만 16세가 맞겠다. 네. 근데 그때 뭔가 그 느꼈을 그게 진짜 궁금하다. 뭔가 중고딩이야. 뭐 그냥 집에서 통기타만 치고 그래서 노래만 불렀어. 그러다가 어쨌든 나오신 것도 되게 뭐 우연찮게 나오신 거잖아요. 친구 통해 가지고. 네, 그냥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그냥 지가 신청해 버려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DSN Durga. I don't know what. What is that? 라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이제 딱 했을 때 어쨌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두가 나를 알아보잖아. 그쵸. 하루아침에 그냥 네. 중고등학생인데 하루아침에 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을 때 K-팝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때 좀 느낌이 어땠는지.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막 예선 영상 나왔을 때가 사실 방송이 이제 녹화다 보니까 시점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완전 예선 지역 예선 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사람들이 나를 좀 찾아서 오네. 싸이월드 있을 때니까 홈피에 좀 찾아서 오네. 투데이 막 숫자가 좀 늘고 시간이 그 느껴진다. 투데이.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슈퍼 위크라는 어떤 그 일주일 안에 그 본선에서 엄청난 탈락자들을 많이 탈락시키는 그 라운드가 있어요. 슈퍼위크. 그걸 끝내고 나면 이제 탑 10이 되는 거야. 근데 근데 그 슈퍼위크 동안에 또 합숙을 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 촬영하고 있을 땐 당연히 어떤 피드백이 없죠. 뭐 내가 유명해졌구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러고 이제 탑 11이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탑 10인데 갑자기 저 하나를 구제해줘가지고 갑자기 탑 1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생겼어요. 원래 떨어졌는데 원래 탑 10까지인데 그냥 한 명을 더 붙여버린 거예요. 스타성을 본 거지. 그래서 작가들이. 윤종신 형님의 어떤 입김으로. 입김으로. 그래서 외압으로. PD하고 이제 연락하신 거지. 야 이건 안 돼. 하나 더 필요해. 승리 살려야 돼.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고.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저희가 슈스케 이제 11을 아예 휴대폰이랑 모든 문명기기를 다 뺐고 그 합숙을 시켜요. 거기서 폰은 근데 왜 뺏는 거죠? 뭐 리크할까봐? 뭐가 유출이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유치하건데 거기서 이제 또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제 막 여러 대형 기획사에서 원래 사람들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약간 도입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막 연습생이었다 하면 무조건 막 휴대폰도 없고 진짜 진짜 K-팝 시대로 가자. 진짜 그렇게 트레이닝을 왜냐면 그 탑 10에 그들이 내건 어떤 무언가가 아마추어들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탑 10에 완전 진짜 가수 같은 생방송 무대를 내보낸다가 이제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탑 11을 데리고 합숙을 시켜요. 그 폰이랑 다 없어요. 맞아. 심지어 흡연자들은 진짜 담배도
담배도 없고. 담배도 와 빡세다. 다이어트 살찐 사람들은 다 다이어트 시키고 춤 레슨 뭐 노래 레슨 다 계속 그냥 뺑뺑이 그냥 진짜 트레이니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근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유명해졌던 뭐 이런 점점 유명해졌던 방송들이 플레이가 된 거죠. 방송으로. 그러니까 난 피드백이 전혀 없어. 유명해진 거에 대한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본능적으로 부르고 떨어져서 집에 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와 나 개 유명해졌다. 집 오자마자 바로 검색해봤어요 내 이름. 아니 그 금단 현상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휴대폰 그치. 아무리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었다지만 그 금단 현상이 있었거든요. 문명과에 네이버 가야죠. 바로 검색해보고 미니홈피 들어갔는데 막 투데이랑 토탈이 이거 내가 막 좋아하는 연예인 미니홈피 들어갔을 때 보던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막 돼 있고 나 진짜 유명해졌나 보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러고 조금 인기를 좀 느껴볼까?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때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인데 인천에 저희 이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모집에서 있었거든요. 잠깐.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괜히 저기 서울 막 명동 막 사람 많은데 막 홍대 막 이런 데를 이제 가는 거죠. 비대칭하고. 그때 비대칭이었나? 비대칭보다 그때 기억이 나는 건 그 피어스가 이렇게 그 짝대기 피어스 있죠. 그 뒤에 맞아. 뒤에 뒷목 찔리는 거. 양호머리 버전 2야 그 감성 해야 돼. 그 감성 해야 돼. 이게 이때는 되게 유행이었어. 맞아. 그런 피어스들이 유행이어서 그거를 이제 하고 막 제가 막 그 당시에 막 가방도 막 빨간 가방 메고 다녔나? 하여튼 좀 막 튀게 하고 막 찡 좀 달리고. 찡은 이때까지 찡에 빠지진 않았어. 이때는 찡은 아니고, YG 오고 나서. 오케이. 그 이야기는 이따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때 딱 저런 안경 맨날 쓰고 다녔어요. 그때 빨간색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 일약서담에 올랐는데 갔는데 진짜 이건 방송 촬영 때문에 갔나? 촬영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막 좀 개조된 것 같은데 명동에 갔는데 진짜 거짓말 뻥 하나도 안 치고 그 도로가 마비됐어요. 이게 스타지. 야. 그 당시에는 도로가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처음에는 쟤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두 명씩 붙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게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진짜 도로가 마비되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자극적이었겠다. 나 진짜로 진짜 유명해졌구나. 그러고 몇 번 더 느꼈죠. 또 금단 증상 포차 가야지. 포차 가야지. 받고 싶어서 막 홍대도 가고 막 신촌도 가고 막 이러면서 좀 느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겠다고 느낀 게 이제 막 주변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약간 친구한테 막 사람들이 막 다가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뭐 타고 들어와가지고 팬들이? 팬들부터 뭐 그냥 뭐 대중들이 관심이 있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섭다.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막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좀 느끼고 이제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나의 어떤 마인드셋이 다른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물론 뭐 정식 데뷔를 한 건 아니지만 아직은 뭐 일반인에서 갑자기 화제의 인물이 되었을 뿐이지만 이렇게 그냥 하면은 행동을 막 하면 안 되겠다를 좀 느끼고 그때부터는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연예인? 약간 진짜 연예인 혹은 뭐 내지 유명인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를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슬프다. 왜냐면 그 나무위키에 전 진짜 아이라이너도 그렇고 약간 좀 락스타 스피릿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형님이. 왜냐면 그 좌우명 거 아까 좀 들어가 봐. 그 이제 슈스케에서 쓴 게 내가 꼭 우승해야 하는 이유는 난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와. Oh, that's fire. 그치. I love that. 이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 뭡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친구 때문에 그 오디션을 나가는 걸 결정했지만 그래도 이왕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부터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뭐 하나를 하면은 이거 무조건 잘하고 싶고 약간 뭐 그림을 그려도 잘해서 뭐 상이라도 하나 받고 이런 타입이라 이왕 나갔는데 그래도 뭐라도 좀
내 미래를 위해서 건질 만한 건 건져오자라는 주의였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튀고 독특해서 카메라에 한번 잡힐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지원서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냥 똑똑했네 진짜 확실히. 자신감 있고 당찬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사실 예선 현장에서도 거기 막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런 데서 그 지역 예선을 했어요. 몇만 명이 모인 지역 예선을 했는데 거기서도 일부러 그 아까 말했듯이 아이라인 같은 거 일부러 그리고 가고 막 되게 완전 스키니 막 데미지 있는 막 진짜 락커처럼 스카프에 막 기타 그냥 가방 메고 그냥 연습할 때만 치면 되는데 계속 기타 그냥 이렇게 메고 카메라가 저기 한 200m 앞에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막 몰두 시작. Harry City Match 막 이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지역 예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잡힌 인물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스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스타성인데. 그냥 저 아이코닉한 모습이 지금 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억에 남았단 말이야. 이거는 그 수만 명 중에 이제 뚫고 들어가서 지역 3차 예선이라고 하는 본선 바로 앞문턱이에요. 이거는 되게 소수의 인원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하는 오디션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러다가 이제 YG로 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시작했었을 때는 락스타가 꿈이셨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사실 그때 저희 인터뷰 했을 때도 그때 경험한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슈퍼스타 K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든 건가요? 아니면은 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대신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기 싫었냐면 제가 친구가 억지로 하자 그래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약간 그 좀 멋에 나의 멋에 좀 취해 있을 때였어요. 어쨌든 클래식 기타를 하다가 이것도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가 실용음악학원을 등록했다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심지어 난 안 하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야 이거라도 해봐라. 왜냐면 클래식 기타가 그때는 그렇게 큰 비전이 있는 그 전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 클래식 기타 아무리 해봐야 진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보컬도 좀 배우고 너 노래 좋아하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런 식으로 권유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간 실용음악 학원에서 만난 스승님이 싱어송라이터였어요. 기타 치면서 곡을 만드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 뭐 발라드나 R&B 보컬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 걸 하는 느낌의 스승님한테 배워서 그런 약간 자아를 좀 받은 거죠. 싱어송라이터의 스피릿이.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다녔거든요. 한 몇 개월 다녔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또 획 변해가지고 오케이 난 이제 이거다. 나는 진짜 언더에서부터 완전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진짜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진짜 작은 클럽 약간 이런 그 문화 있잖아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그치. 그런 방향으로 나는 나아가고 싶다. 내 목소리도 약간 좀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멋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멋있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원에서도 막 댄스도 배워보라고 권유하고 자꾸 기획사 오디션을 자꾸 하나씩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취미반이었는데 전공반도 아니었거든요.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래 유명해질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살짝 조금씩 이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그 욕심이.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그래도 계속 오디션을 주니까 이 학원 안에서 그래도 내가 좀 캐릭터가 되게 그러니까 떡잎이 좀 있는 앤가 보다 내 자신이.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와 있었거든요. 약간 들썩? 나는 기획사 오디션도 보지만 사실 난 음악은 또 음악대로 나는 내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좀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라운드를 거치면서 진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멋있는 사람 잘하면서 멋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잘하고 못하고 멋있고 안 멋있고를 떠나서 내 음악적 소양이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심지어 그 탑11 그 생방송 라운드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제가 점수가 계속 심사위원 점수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어쨌든 그 안에서의 캐릭터가 조금 반반하고 좀 스타일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팬덤의 문자 투표에 의해서 계속 라운드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와, 이 형이 왜 떨어지지? 얘가 왜 탈락하지? 아니, 무대 심사위원 점수는 이미 막 90점대 막 다 받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는 거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저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작아졌어요. 솔직히 라운드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본능적으로라는 걸 딱 부르고 탈락이 됐을 때 오히려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부담감이 이제 싹 내려가서 이제 더는 내가 이 죄책감 같은 걸 안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후련하게 저는 탈락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그냥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한없이 작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 자신한테 자아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엄청난 이제 유명세를 얻게 되고 심지어 뭐 이제 막 일도 막 광고도 찍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니까 어쨌든 여러 소속사에서 또 막 기획사들한테도 막 콜이 왔어요. 엄청 되게 휘황찬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조건과 뭐 금액적으로도 진짜 사실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그때가 오히려 할 정도로의 금액도 그냥 계약금으로만 제시하는 회사도 있었고 지금 그 당시에 최고로 정말 치는 그런 솔로 가수 선배님들 막 이런 분들보다 너 더 잘 나가게 만들어 줄 수 있다부터 해서 막 엄청난 막 말도 안 되는 막 제의들이 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YG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제가 제일 먼저 미팅했던 게 YG였거든요. 근데 그 미팅하는 과정 속에서 이 YG에서 미팅했을 때 그 한마디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너 지금 아무리 뭐 유명하고 뭐 알겠는데 너 잘난 거 알겠는데 너 여기 오면 네가 잘난 거 말고 네가 못하는 걸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가 여기서 이쪽으로 뾰족한 거 알겠어. 근데 너가 여기 오면 이 뾰족한 것들만큼 나머지 것들을 다 키워줄게. 그리고 그 대신 너는 여기서 가수로 바로 데뷔 못해. 다른 똑같은 연습생들이랑 연습생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YG였고 그 이후로 그 수많은 모든 회사들을 미팅하고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쓴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넌 아직 부족해. 넌 더 해야 돼. 라는 여기 말이 잘하는데요, YG?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다른 기획사들은 단 한 기획사도 뭐 연습해야 돼. 연습시켜줄게. 너 더 발전시켜줄게. 라는 말이 없었어. 근데 가뜩이나 다른 그 오디션 참가자들에 비해서 실력적으로 너무 모자른데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기빨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되게 이렇게 낮아져 있을 텐데 그걸 채워주겠다는 회사가 저는 너무 당겼던 거죠. 계속 고민을 하다가 YG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YG에서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16살 때 뭔가 그렇게 겸손을 배운 게 뭐 그런 경험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너무 하늘 높은 줄 모르니까. 근데 한편으로 내가 든 생각은 내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 이런 뭔가 거대한 거에 나와가지고 막 확 잘 그렇죠. 되고 이런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내 고등학교 때 나는 미친놈이었어. 쇼미 보면서 존나 못하네. 야, 나는 그냥 미국 학생이야. 존나 못하네. 내가 제일 잘하는데 빨리 나 해야겠다. 근데 또 나는 그게 또 그 젊은 피의 특권인 것 같기도 하거든. 그쵸. 그 모름으로써 내가 존나 잘해.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야마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뭔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언더그라운드로부터 뭔가 조금 내가 독자적으로 가는 길에는 초반에 그 연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맞아. 그때는 그러면 이거밖에 믿을 게 없어. 그냥 네, 무지성. 겸손에 반대되는 지점. 나 좆대.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뭔가 이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출연하면서 이런 큰 세상을 너무 빨리 보게 되면서 그 자신감이 약간 좀 떨어졌다는 게 약간 조금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나는 또 특권인 것 같은데 그 나이에.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부 같은 거. 그쵸.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큰 오디션을 나가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 그 오디션을 안 나갔으면 솔직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아씨. 어쨌든 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한 자리 하고 한 자리 나름 그 학원에서도 계속 오디션도 좀 잘 붙여주고 오디션 뭔가 기획사들에서 제의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러니까 일본 선발 선수로 계속 나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이랬을 텐데 너무 큰 오디션을 나가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노래로는 이 사람의 막 발끝에도 못 미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기타를 치니까 기타로 음악성으로 좀 비벼봐야 되나? 기타는 이 사람한테 뭐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면은 오케이 기타 조금 저보다 한번 못 쳐도 돼. 오케이 노래도 못 해도 돼. 대신 내가 작곡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싱어송라이터 그거는 이미 그 본선 라운드에서 이미 그 심사위원들한테 이미 초전박살났어. 너 노래 만들지 말라고. 재능 없다고. 야 이게 근데 나 맞는 건가 싶다.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아? 물론 그리고 심지어 싱어송라이터들도 있었어 이미 그 참가자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또 음악성이나 이 사람들이 만든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또 작아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막 기타 코드랑 막 뭐 이런 진행 막 이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아예 뭐 난 보도 듣도 못한 걸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계속 작아지는 과정의 연속인데 자꾸 내 몸집만 막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큰 트리거가 이 슈스케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서 마마를 갔어. 와. 그때 마마 동시 시청자 수가 4억 명이었거든요. 근데 개부담인데? 그때 내가 하필이면 겨울이어서 감기도 걸렸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또 출석 일수를 맞춰야 돼서 서울이랑 부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특별 무대로 커버 무대를 하는 게 있었는데 흩어져라는 노래로 기억하는데 그 노래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데 그 4억 명 앞 보고 있는 방송에서 삑사리가 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트리거가 거기서 있었죠. 그러면서 16살 때, 만 16살 때. 나 무조건 내 기본 소양을 더 쌓아야 돼. 이거 이대로 이 감당 안 되는 이 유명세와 몸집을 계속 가져가기에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 무서워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뭔가 좀 소속사에 가가지고 뭔가 조금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 그치.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뭔가 대단한 선택이라기보다도 나는 정말 그냥 피로에 의해서 진짜 너무 그게 절실했기 때문에 사실 YG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의 실력에 내가 그때 갖고 있는 소양에 비해서 어쨌든 슈스케라는 그 슈스케 특수로 내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좀 중단을 하고 내가 모르게 팀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 나를 좀 키워줄 수 있는 회사에 가가지고 근육을 좀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간 거구나. 사실 팀 활동을 할지는 몰랐어. YG에 들어갈 때만 해도 연습생 생활은 하나 아티스트 계약은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속 계약은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연습생은 전속 계약이 아니거든요. 데뷔를 할 때부터 전속 계약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름이 있으니까 전속 계약은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연습생 생활만 한 거죠. 그렇다고 내가 솔로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보이그룹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과 같이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 최초 member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제 우리 멤버였던 진우 형. 우리 멤버인 진우 형이고 그 헤어피스를 디스한 그 형. 디스한 진우 형.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부터 있던 멤버는. 근데 이게 좋은 것 좋으면서도 뭐 다양한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어린 나이에 나의 엣지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되게 고통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이렇게만 해야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인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키는
이런 뭐 나의 스타성, 나의 뭐 태도, 내가 하는 이런 뭐 화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꽂히는구나. 그거를 더 알게 모르게 뭔가 습득하면서 아 내가 일로 더 가야겠다라는 그림이 더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우물안 개구리에서 이 점프를 안 했으면은 그냥 아 내가 기타 치는 거 좋대 이러면서 그냥 혼자 막 그거에 취해가지고 맞아요. 몇 년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계속 그러면서 내가 막 다른 애들 막 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가니까 나처럼. 근데 야, 좋대요. 야, 빨리 해야겠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오래 걸리는데 이제 그거를 워낙 빨리 깨우치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좀 더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갑자기 성장한 거잖아. 그냥 그렇죠. 유기적인 성장이 아닌 거잖아. 이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커버리는 거니까. 존나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뭔가 길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물안 개구리일 때는 이게 그 긁지 않은 복권 컴플렉스가 개 커가지고 지가 무슨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깨져야 돼. 무조건 깨져야 돼. 그게 언제 깨지냐 오지. 그게 무조건 깨져야 되고 그게 깨져서 이제 탭아웃을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진짜 막 그게 연료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던가 그 기로에 쓰는데 결국에는 저 첫 번째 사진 보세요. 긁지 않은 복권에 지금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표정. 지금도 아직 나는 존나 근엄하고 진지하다. 이거가 기본이거든.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친구들이랑 깨졌구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뭐. 맞아.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보면 그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작은 세상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바운더리를 계속 넓혀가는 아티스트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사피엔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어떤 대형 미디어나 이런 거에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진짜 친구들이랑 이렇게 크루 형식으로 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혼자 뚝딱뚝딱 만들어서 어딘가에 해서 그게 잘 돼서 이렇게 성장을 한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도 막 들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그걸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 정도로. 왜냐면 얘기해보니까 이 형 우리 과야, 약간. 인디과. 이 형 우리 과야. 이게 약간 계속 돌고 돌아서 뭔가,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심지를 하나를 갖고 계속 살아간다기보다 진짜 여기 가서 이거 하다 보면 또 여기에 동화되고 저기 가서 저거 하다 보면 이렇게 동화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미너라는 그룹도 어쨌든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잡은 상태고 이제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한 밸류 혹은 음악적인 어떤 역량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전달을 하고 싶으니까 또 다시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고민들로 다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겸손해지다가 작아지다가 근데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그걸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읽고 있는 막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내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걸 예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예술일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 되게 전 와닿았거든요. 그때부터는 물론 제가 막 전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만드는 어떤 무언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뭘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진짜 우리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아티스트와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인 그 대중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약간 별개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가 이제서야 이것도 나만의 예술인 건데 왜 나는 이걸 별개로 두고 이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는 나 자신을 그냥 상업음악 하는 뭐 나부랭이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취급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들기 시작한 거죠. 좋다. 그러면서 약간 그 처음에 그 치기 어린 그런 그때 순간들이 좀 그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이제 들기 시작한
지금 좀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에 그런 상황에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또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뭐 요거는 좋네요. 응원합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YG 들어가서 사실 위너로 데뷔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R&B와 댄스 레슨을 받아야 돼. 그렇죠. 사실은 포크, 락 음악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데이빗 보이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YG의 5단, 연습생에서 6단 고음 꺾기를 레슨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GD 형님 뭐 했던 트레이닝을 다 이제 다 받으면서 되게 많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도 왔을 것 같고 또 위너 그룹 생활하면서 또 순탄치만은 순탄치만 않은 일들이 몇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장전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